대선을 향한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여론조사의 숨은 민심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리얼미터에서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한 당일과 또 귀국한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2.9%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내,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위아래로 6.2%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내인데요. 네. 2.9%포인트 격차로 2강, 1중, 다약 이런 구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 때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소폭 하락했고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 2차 조사를 했을 때는 16.2%포인트 격차였는데 이번 달 조사는 2.9%포인트 격차로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이렇게 추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정중동인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최근 들어서 이제 5일 전이죠. 20일 현역 국회의원 35명이 참석하는 성장과 공정 포럼을 발족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사 시점의 차이입니다. 지난 2차 조사는 보시다시피 4월 10날, 11일 날, 그러니까 4월 7일 재보궐선거 직후에 했기 때문에 보수 야권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네,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이재명 지사는 4.7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지지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새벽 한국 시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한 그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이번 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부터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할 텐데요. 뭐 그런 시점에서 치러졌다는 시점의 차이도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비선호도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윤 전 총장이 1위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선호도가 높으면 비선호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 정당의 지지자들은 다 또 비선호한다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선호도 대 비선호도의 비율, 이 비율이 이제 비선호도가 줄어들고 선호도가 좀 높아져야 지지도도 높아지고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선호도가 이제 가장 많은 반면에 비선호도도 추미애 전 장관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비선호도보다 한 5%포인트가량 높은 상황이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선호도가 높고 비선호도도 높지만 비선호도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24%로 2위를 차지했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 비선호도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서는 1위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이재명 지사도 역시 이 진보층에서는 비선호도가 또 1위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꼭 비선호도가 높다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비선호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호, 비선호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호도와 비선호도의 차이를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이 선호한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고정적인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 비선호도라는 거는 앞으로의 그 외연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그래픽에서는 뒤로 밀려서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도가 2.8%로 여전히 이제 여당 내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서 주목받는 대권 주자임에는 분명하지만 네. 추윤 갈등에서 좀 비호감도가 좀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의 비호감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확장성 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확장을 하기에는 좀 현재로서는 여력이 크지 않다. 이런 면에서는 일단 비선호도보다는 선호도가 지금 높은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의 지지도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대선 행보에 대한 공감도 조사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행보를 이제 해야 되는 공식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공감 51%, 비공감 43.3%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관심의 대상은 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층에서는 강력한 주자기 때문에 대선 행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당연히 높을 테고요. 그래서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봤더니 보수층에서는 69.1%가 대선 행보를 보여줘야 된다 공감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10명 중에 8명가량 77.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행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쭉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가 결국 이른바 정중동 행보와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잠행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6월 11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당 대표가 이제 어느 이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선출이 될 텐데 이 전당대회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당 대표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홍준표 전 대표의 거치,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느냐 여부 등등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또 들어올지 말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벌써부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타임 스케줄 상으로 한 6월 중순 이후는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좀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윤 전 총장이 대선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공감하는 여론이 43.3%, 비공감 여론이 51%라는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그 연기로는 조금 잦아든 모양새인데 여론조사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고요. 네, 지금 9월 달로 예정이 돼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9월 달에는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당연히 9월 달에 선출하면 유리한 국면이죠.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 지지층에서는 9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좀 미루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왔었죠. 뭐 전해철 전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9월 달에 선출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57.8%로 네.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또 9월 이후에 좀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12.7%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9.5%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일 텐데요. 예상 외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오히려 9월 선출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게 더 높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분열 때문에 진보층이 과거에 좀 힘들었던 그런 과거 기억도 있고 해서인지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심화될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에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혹은 정세균 이 후보 지지층에서도 이 지금 연기론이 힘을 못 받고 있는 게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 모두 일단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고 해서 뭐 본인들의 목소리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은 일단 민주당 지지층도 그냥 예정대로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를 뽑기 위한 이런 절차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있는데 리얼미터 외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당권 주자 지지율과 관련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해서 일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30%를 넘는 수치까지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주호영 두 중진 의원은 지금 이제 17.4, 9.3 합쳐도 한 6%, 7% 가량 되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무당파층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 대표의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당심이 여전히 본선에서는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결국에는 지난 2019년 전당대회 때처럼
오세훈 당시 후보가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결국에는 전체 당심 합친 수치에서는 5대3 정도로 밀렸기 때문에 황교안 당시 후보가 대표가 됐던 것처럼 좀 본선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남권에서도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뭐 나름 흥행이 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 최고위원의 그 높은 지지율 그 배경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캠프에서 이제 뉴미디어 본부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30 유세단 선거 압승에 큰 기여를 했죠. 네. 특히 20대 남성들의 이제 큰 지지를 받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전당대회가 코로나 사태 이제 장기화 때문에 오프라인 대면 캠페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SNS라든지 또 유튜브 방송 이런 부분에서 노출이 그동안에 가장 많았거든요. 4.7 재보궐선거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노출이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젠더 이슈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하고 설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탈 뉴스에서 아무튼 최근까지도 이 노출도는 당내 경쟁 후보들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또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당권, 대권이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대권 주자를 뽑는 당권 주자 전당대회였다면 좀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0대가 지금 안 됐고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대권 주자를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당권자를 뽑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젊은 30대 후반에 청년이긴 합니다만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이 문항을 넣느냐 맞느냐를 놓고 또 진통을 네.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이제 컷오프 1차 조사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파, 그러니까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를 넣습니다. 근데 본선은 아직 그 룰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선을 말씀드린 대로 당심이 70%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심 30%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무당파 측만 하면 그러면 지난 4.7 재보궐선거처럼 열린 민심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뭐 정의당 지지층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또 반대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은 대선 주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선거에 나갈 분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원래대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호남 출신 최고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남이 지금 압도적인 당심의 이제 표심을 또 차지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당내 여론은 아무래도 원래대로 역선택 방지 장치가 있는 경선 룰대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유리한 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를 가르는 그 경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